네, 이사장님 올라오실 때에 우리 할렐루야로 좀 맞이할까요? 시작. 또 한 살 더 먹었죠? 네. 슬프신가요? 아니면 기쁘신가요? 네, 축하드립니다. 이 음성 캠퍼스에 오면은 음성 캠퍼스 조성 당시의 생각이 한 번씩 나요. 최근에 우리 최창수 국장님이 이제 공식적으로 퇴직을 하시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약간 처음에 여기 최 국장님 안 계셔서 좀 말하긴 그랬는데 처음에 왔을 때 보니까 약간 뭐 동네 건달 같은 느낌도 들고 또 뭐 한 번씩 술도 좀 마시고 그러면서 좀 어떻게 돈 많은 뭐 재력가가 여기 학교 세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좀 뜯어볼까 하고 접근하는 약간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랬었어요. 사실 여기 계셨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 근데 우리 따님이 있지 않나 어디 계시나? 거기 아빠가 그랬다니까. 근데 이제 사실 여기 음성에 뭐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학교를 비교적 좀 그래도 빠르게, 그러니까 이게 원래 학교 하던 자리고 또 교육용 부지고 또 학교 그 건물 쓰던 건물이 여기 지금 있잖아요. 이게 지금 무슨 관이지? 좀 여기 솔로몬관 그것도 좀 이제 뼈대가 살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좀 쉽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다른 무슨 부지를 사서 인가를 받고 뭐 용도 변경을 하고 이러면 되게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기는 그냥 건축 허가 내서 지으면 되는 데니까요. 그렇게 해서 음성에 온 거지. 음성에 무슨 연고가 있거나 뭐 또 누구처럼 막 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보여주시고 뭐 그래서 온 건 아니에요. 근데 어때요? 음성 괜찮아요? 괜찮은가요? 네. 근데 이제 막상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학교가 이제 그 건축이 되고 또 사실 돈은 없었죠. 지금도 그렇지만 뭐 그때는 더 그랬고 뭔가 막 가슴에 벅차오름은 있는데 현실은 전혀 받쳐주질 않고 또 방해하는 사람이 없고 밀어주는 사람만 있어도 될까 말까 한데 처음부터 그냥 아예 통째로 이게 학교를 사기쳐서 가져가려는 사람도 있고 또 저는 뭐 그 당시 이제 미국에 조금 살다가 막 나와가지고 이걸 추진하니까 이게 이 돌아가는 걸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줄 알고 또 따라갔다가 또 호되게 당하고 또 이렇게 오고 뭐 이러면서 이게 될 일인가 하는 생각이 인간적으로는 많이 들지만은 그 가슴에 막 막 용서슴치는 그런 거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평개치지 못하고 그래도 내일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지고 버티고 또 버티고 그러다 보면 또 뭐 어떤 사람이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뭐 돈을 그냥 이 쇼핑백에다가 캐시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거 학교 짓는데 보태라고 이런 일도 생기고 그러면서 피곤하고 힘들고 그랬지만 가슴은 늘 뭉클뭉클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이렇게 이 청중의 눈치가 없다니까. 아니 이렇게 해서 물으면 또 그렇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대화가 되지. 그렇죠? 네, 그렇죠. 우리가 뭐 이 다음 세대를 키운다, 다음 세대를 향해서 어떻게 한다 하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면접 당시에 고백했던 그때만 그 정도 가슴이라도 좀 회복하면 좋겠어요. 오늘 지금 많이 피곤하고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렇지만은 가슴만큼은 성령께서 막 주시는 뭉클뭉클함으로
내일이 기다려지고 내일 아침이 도저히 빨리 와야 되는데 내일 아침이 빨리 오진 않아서 잠을 자기 어려울 정도로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이 사역에 임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꿈이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꿈이 여전히 있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우리 국가적인 상황을 좀 보면은 2019년에 우리 국가 경쟁력이 스위스의 국제 경영개발원이라는 게 있어요. IMD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늘 해마다 각 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지표를 가지고 발표를 해요. 그런데 2019년에 13등이었는데 작년에는 27등으로 떨어졌어요. 그만큼 우리 상황이 어렵다 하는 거죠. 최근에 국가 경제 실상을 보면은 대형 건설사들이 9개나 법정 관리에 들어가 있고 종합 건설사들이 줄 폐업을 해서 작년에 역대 최대 160개 회사가 도산을 하고 폐업을 했어요. 한때 우리 경제의 주축이었던 자영업자, 소위 소상공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자영업자들의 소상공인 이 사람들이 이제 경제의 주축인데 재작년에 보니까 점유율이 20% 이하로 떨어져서 소위 경제의 기반이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재작년에 2025년에 매출은 좀 늘어날 것 같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아니요, 감소할 것 같습니다. 대답한 사람이 61%나 돼요. 최근에는 이제 그 스트리트 마켓이라고 그러죠. 거리에 있는 가게 점포들이 이 온라인 시장에 밀려서 제가 사는 조치원만 가도요, 이 한 집 건너 한 집 다 임대 넣는다고 다 그렇게 써져 있어요. 어떻게 음성은 좀 나아요? 어때요? 음성 읍내는 좀 낫죠 그래도? 아니 진천이 좀 낫나? 아니 대소가 좀 낫나? 문경은 좀 어때요? 이분들이 뭐 세상에 관심이 없구만. 스트리트 마켓이 다 죽어요. 그래서 온라인 마켓이 이제 뭐 뜨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그냥 이제 완전히 잠식을 했는데 온라인 시장의 잠식의 퍼센테이지를 보면은 중국이 거의 절반이에요. 테문이 뭐 알리니 해가지고 이게 참 심각하죠. 거리의 어떤 특정 지역은 공실률이 40%가 넘고 세종도 심각해요, 사실. 그럼 이것만 그렇게 심각하냐면은 쉬었다는 청년이 너무 많아요. 쉬거나 쉬었음 청년이 너무 많아요. 또 실업 급여를 반복해서 타먹는 청년들은 더 많아. 일종의 실업 중복 수급 상습범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도 심각하다는 거예요. 법을 이용해서 공적 자금을 깔아먹는 사람이 아무런 가책 없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뭔데 그게 권리인데 뭐 어때서? 아니에요. 이러다가 공동체가 다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해외여행은 많이 가요. 돈은 없다 그래도요. 2025년도 통계가 아직 정확히 안 나왔지만 3,015만 명이 해외를 나가고 들어오는 것도 좀 그래도 늘었어요. 들어온 거는 1,870만 명이니까 한 나간 사람 대비 한 60% 정도 들어왔는데 이건 뭐예요? 이 여행객 무역 수지에서 40% 적자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렵다 하지만 돈은 밖에 나가서 계속 써대는 거죠. 거기다가 우리는 다음 세대를 키운다고 그러잖아요. 다음 세대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다음 세대가 급속하게 사라지고 있어요. 유치원이 사라지고 작년에만 1만 5천 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유치원은 사라지고 노인복지시설은 1만 3천 개가 또 생기고
그럴 때 어린이집은 또 9,000개가 없어지고 뭐 이러고요. 이건 제가 한 번씩 보여주는 도표인데요. 서울의 초등생들이 2035년에 가면은 2025년 대비 평균 45%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서울의 초등학생 절반이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몰라요. 왜냐하면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단지 어린이들이 없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그로 인한 다양한 산업의 파장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정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전국의 폐교 수는 하도 식상해서 보기도 싫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빨리 폐교가 늘어나고 있는지. 어린이집 없어지는데 기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유아 영어 학원은 급증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월 평균 154만 원씩이나 내고 있는 유아 영어 학원은 급증한대요. 그래서 우리도 2개 세웠어요. 네. 니네들이 다 가져가지 말고 우리도 좀 먹자 그래가지고 더 세울 거예요. 네. 아니 딴 사람 주머니 들어가느니 뭐 우리 주머니 들어오면 낫지 뭐. 있잖아요. 학령 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국제학교 입학생은 증가세라고 그래요. 뭐 우리에게는 뭐 그래도 기회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또 스카이 출신 CEO는 줄고 해외 대학 출신들은 증가하면서 외국계 기업 연봉 순위 탑 10을 보니까 아유 많이 주네요. 여러분들 이걸 보면 낙심해서 어떡하나 싶은데 아이고 뭐 근데 어쨌든 이것은 뭐냐면 국내 상황은 이렇게 좋지 않지만 뭔가 이 글로벌하고 인터내셔널한 쪽으로 뭔가가 급속하게 쉬프팅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특이한 분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해요. 파타고니아라고 하는 아웃도어 용품 회사의 창업자 이본 쉬나드와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 파타고니아 옷을 가지고 있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은 정말 앞서 가시는 분들입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이 옷은 싼 옷은 아니에요. 상당히 고급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이 창업자가요 이본 쉬나드라는 사람이 원래 미국의 암벽을 등반하는 등반가였고 또 환경 운동가였고요. 근데 이 사람이 설립한 이 파타고니아는 환경 보호에 대한 헌신으로 굉장히 국제적으로 유명합니다. 2023년 타임지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100인 중에 한 명으로 이분을 선정했을 정도예요. 이 사람은 이제 남부 캘리포니아에 매 훈련 클럽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매 둥지에 대한 그런 환경 운동가니까 조사를 하던 중에 매 둥지를 조사하려니까 암벽 등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암벽 등반하고 인연을 맺은 거예요. 암벽 등반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암벽 등반에 따른 비용을 감축할 수 있을까? 아니면 효과적으로 암벽을 등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용품들을 이제 이렇게 세계적인 용품들을 개발하게 된 거죠. 얼마나 이 사람이 대단한지 암벽 등반 장비를 개발하기 위하여 스스로 대장간 기술을 독학을 해서 배울 정도로 이렇게 열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1980년대에 이 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10년 만에 10억 달러 매출 회사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10억 달러면은 1조 4천억이나 되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회사를 만든 거죠. 1980년도에는 매년 30% 내지 50%씩 이제 매출이 증가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1990년대에 가서 또 매출이 한 40% 이상 증가할 걸로 기대하고 전문 CEO도 청빙을 하고 100명의 직원을 더 추가적으로 고용했는데 예상대로 안 간 거예요. 회사가 꺾인 겁니다. 회사에 큰 위기가 온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름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양쪽으로 막 빠르게 성장하니까 회사의 경영 철학과 비전을 공유하는 걸 게을리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씩 이사장 교육정책 서신 시험 치죠. 기분 나빠하지 말아요. 그 시험 안 치면 우리도 망한다니까. 분석해 보니까 회사가 갑자기 컸는데 회사의 많은 그 구성원들이 그 경영 철학과 비전을 제대로 공유하지 않는 것이 회사가 어렵게 된 제일 큰 문제다, 이렇게 분석이 된 거예요. 두 번째는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복잡한 유통 시스템으로 굉장히 빠르게 바뀌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교육시장과 우리는 어쨌든 여기서 교육시켜가지고 애들을 대학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게 목적은 아니지만 그걸 보내야 되는데 앞장서서 뭐 그 교육기획단이나 여기 진로지도 선생님들만 막 발을 동동 굴르고 막 찾아다니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장이 어떻게 바뀌는지, 시장이라는 말을 표현해서 좀 미안해요. 교육 뭐 시장 이건 좀 안 맞는 말 같지만 뭐 대놓고 보면 다 그게 시장이지 뭐. 근데 그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대처를 제대로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성장하는 것만 쭉 일정 기간 동안 경험을 하다 보니까 구성원들이 다 긴장이 풀린 거예요. 긴장하지 않았던 거예요. 또 잘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은 흔들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번 시나드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 경영인을 데려왔는데 전문 경영인이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전문 경영인을 해고합니다. 저도 이 점에 있어서는 생각이 같아요. 여러분, 어떤 학문적이고 지식적인 전문적 관점하고 현장에서 몸으로 익히면서 성장한 전문가는 달라요. 확실히 다릅니다. 우리나라는요, 예컨대 여러분 교육학 박사도 EDD라는 학위가 있고 PhD가 있어요. 그러니까 PhD의 그 교육학 박사는 그 연구중심 대학에서 주는 PhD인데 EDD는 그 현장 경험이 충분한 사람들에게 주는 학위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뭐 벌써 십몇 년이 됐네요. 저도 이제 PhD 과정하면서 저는 그랬거든요. 아, 이렇게 시간 없는 사람에게 이게 PhD 과정을 이렇게 하는 자체가 너무 힘들고, 제가 그때 그런 말 했어요. 여기 이제 그 얘기 들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 계속 과제가 있으니까 잠 못 자고 밤새 해도 과제를 다 못하지. 낮에는 또 이사장이니까 뭐 회의해야 되고 하니까 몇 번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숨이 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학생들 앞에서 제가 그랬죠. 내가 아무래도 죽을 것 같다. 그런데 나는 굉장히 영광스럽다. 글로벌 선진학교 이사장이 뭐 딴짓하다 죽으면 창피한 거지만 공부하다 죽었다. 얼마나 멋지냐. 너희들도 공부하다 좀 죽어라. 학생들이 막 좋아했는지 싫어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제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학문적으로 뭐 전문 경영인이라고 그 온 사람이 회사를 결국 이제 망해먹게 하니까 그 사람 잘랐는데, 이게 정말 필요한 사람이 뭐냐, 현장에서 몸으로 익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이 진짜 그 회사를 살 수 있는 사람이라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여기서 뭐 20년, 15년, 뭐 10년, 5년 여러분이 우리 교육 현장에서 여러분 몸으로 다 이렇게 익혀가면서 여기까지 온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자산인지 모르죠. 그렇죠? 야, 너는 딴 교회 가면은 뭐 딴 교회 가서 설교할 때 반응 안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래도 제가 여기 명색이 여기 이사장인데 여러분 이렇게까지 저를 내밀 줄 몰랐어요. 이렇게 외면할 줄 진짜. 네. 아니 그게 진짜 큰 자산 아닙니까?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 소중해요. 이 그 현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익힌 그 자산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오늘 새해니까 정말 당신이 너무 내게는 소중하다 하는 인사를 서로 좀 나눕시다. 예.
몇 사람의 표정은 지금 그러지 말고 평소에 잘하지 그랬어. 이런 표정이에요. 네.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전문 경영인을 해고를 하고 또 직원을 한 20% 감축을 하고, 그런데 이 쉬나드는 사람은 마음이 되게 따뜻한 사람이기 때문에 20%의 직원을 해고를 하면서 그날을 이렇게 회상했다고 해요. 파타고니아 역사상 가장 슬픈 날이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분이 사람을 아끼는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서로 깊이 아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남은 전 직원을 모아가지고 이제 일종의 전 직원 수련회 같은 거, 우리로 치면은 그런 캠핑을 이제 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오래된 흑백 사진이 이제 있지요. 거기서 다시 이 사람이 그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파타고니아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 하는 이런 책을 이때 그 직원들과 나눈 내용을 책으로 출판했는데, 제가 한 2주 전에 사서 쭉 읽어봤어요. 많이 시사하는 바가 크더라고요. 그러면서 모든 직원들에게 동일한 비전을 갖게 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면서 고품질 아웃도어 용품 생산을 돌파구로 설정을 하고, 등반, 카약, 서핑에 필요한 장비와 의류에 대한 아이디어를 널리 모아서, 그리고 그걸 반영해가지고 수익보다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 기업의 철학에 더 집중하게 해서 오늘날 이렇게 다시 일어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그 2008년 이후에 미국의 서브프라임 금융위기라고 해서 다 어려울 때 오히려 이 회사는 더 매출이 늘어나고, 지금은 미국 내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 2021년 조사에서 최고 점수를 받는 그런 회사가 되었다고 하고요. 2022년 기준 매출이 우리나라 돈으로 2조 원 정도 되고, 한국에서 팔리는 것만 1년에 한 1천억 정도 팔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 팔리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3사람밖에 없으니 이게 우리 수준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에게 급여를 많이 못 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매출의 1%, 현재로 치면 한 200억 정도를 이런 그 지구 환경 기금으로 지출하는 그런 멋진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타고니아는 소비자에게 환경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최우선으로 하는 독보적인 기업이 됐고,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이자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으로 매해 선정이 되고, 이윤보다 지구 환경을 보호를 우선하는 경영으로 업계에 귀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시 우리 현실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이 2024, 2025에 계속 우상향 늘었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0.72, 23년에 최저를 찍고 24년에 0.75, 2025년에 0.81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 미혼 여러분 파이팅! 그리고 아직 자녀를 낳지 못한 여러분 파이팅! 그리고 지난 연말에 결혼한 2분, 그리고 이번 연초에 결혼한 2분, 최소한 3명 기억하시고 꼭 기억하시고. 아니 말이 헛나가네. 이거 큰일 났네. 희망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희망이 지금 찾아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미혼 여러분 정말 올해는 반드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모두 결혼하세요. 네, 모두 결혼하세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올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이잖아요. 같이 읽었지만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떠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첫째,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어쨌든 과거의 그 부정적이었던 어떤 것들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으면은 그거를 과감하게 잘라야 됩니다. 우리 보통 요즘 트라우마라는 얘기를 하면서 과거의 어떤 아팠던 경험들이 주는 그 영향력을 마치 그러니까 이해해달라, 그러니까 당연하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데 뭐 잘못됐어? 이런 입장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그렇게 합리화하면서 과거에 내가 겪었던 아픈 기억과 추억들과 그런 것들이 나를 지금 계속 무슨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데 뭐 어쨌다고 뭐 어쩌라고 하면서 하는 거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야만 하는 건 더욱 아니잖아요. 오히려 잘라내고 밀어내고 없애고, 오늘 본문 이 말씀처럼 이전에 부정적이고 실패했던 생각들을 떨쳐버리고 2026년이 활짝 열렸는데 2026년을 향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시도해야 됩니다. 그 약속은 정말 단순하고 분명한 약속이더라고요. 첫째, 반드시 광야의 길을 내겠다. 약속이에요. 내가 개입해서 반드시 광야의 길을 내겠다. 우리 혼자 하고 우리 스스로 하고 우리의 나름의 지혜를 동원해서 할 때 부족하다면 하나님이 나서 주셔서 반드시 광야의 길을 낼 거다. 반드시 사막의 강을 낼 거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고, 그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것을 새 일이라고 이렇게 명해 주셨어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는 이것이 올해 2026년 우리의 표가 되었습니다. 그라띠아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강원도식으로 그라띠아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게 그라띠아입니다. 여러분 앞에 보여지는 이 그라띠아. 충청도에서는 그라띠아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아시다시피 그라티아는 그라시아, 은혜라는 말이죠. 그레이스죠. 2026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점점 어려워지고 학생을 모집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뭐 외국 학생 데려오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어렵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외국 학생들을 데려오는 건데, 또 국가에서 뭐 바우처 제도나 이런 걸 도입해가지고 교육 급여를 학생 개인에게 직접 줄 것 같이 이렇게 뭐 다 얘기하고 또 논의가 많이 됐는데도 이게 뭐 정치권이라는 게 얼마나 이렇게 변화가 심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쉽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손을 놓고 있으면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실 저는 다른 사람보다는 뭐 걱정은 좀 덜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머리카락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 쓰잖아요. 저는 뭐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냥. 네. 뭐 또 샤워할 때도 너무 편해요. 네. 뭐 한 반 방울만 짜면 해결이 돼요. 그냥 이렇게. 네. 물 많이 쓸 것도 없어요. 그냥 몇 번 이렇게 쪄얹으면 그냥 다 끝나. 네. 또 뭐 수건도 뭐 다 적실 게 또 없어. 그냥 3분의 1만 적시면 다 해결이 되고. 이렇게 그냥 뭔가 심플하게 그 단순화된 거, 이것도 나에게 기회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제가 뭐 다른 것, 제가 뭐 이 나이에 용모를 신경 쓰겠습니까? 제가 뭐 이 나이에 뭘 그렇게 신경 쓰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 신경 쓰면 되니까 이제는 제가 진짜 이 그라띠아를 통해서 이제 좀 벌어보고 싶습니다.
또 뭐 보니까 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또 설립한 사람도 보니까 내 나이에 설립을 했고, 이게 뭐 시사하는 바가 크더라고요. 뒤져보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해가지고 이 그라띠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나가게 될 텐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 그라띠아는 우리 공동체가 비즈니스를 하는 아주 대표적인 상표고 브랜드예요. 이걸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과연 광야의 길이 나는지, 과연 사막의 강이 흐르는지 하나님께 한번 여쭙고 봅시다. 그리고 GBCS 수도권에 캠퍼스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네요. 다 알죠, 여러분. 그 갈보리 교회에다가 좀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요. 그 생각지도 않은 일이 퍼지면서. 근데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또 이 음성의 문화예술 트랙을 한번 만들어봐라 했는데 만들었죠, 교장 선생님. 네. 앞으로 제가 문화예술 트랙이 만들어진 지 한 3년 뒤 정도면은 음성의 그 청소년 예술제가 얼마나 바뀌게 될지. 그동안에 그 문경의 그 축구부, 야구부 때문에 마음 좀 쓰였죠, 교장 선생님. 이게 글로벌 체육주제를 해야 돼, 말아야 돼. 근데 앞으로 아마 우리 문경 교장님하고 이 세종 교장님이 청소년 예술제 할 때 음성 상당히 신경 쓸 거예요.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또 생명과학 보건의료 트랙. 생명과학 보건의료 트랙은 지금 그 의사가 너무 많이 부족해요. 그런데 의사 양성을 우리가 이제 못하는 교육기관처럼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우리 학교에서 교육받은 이 교육 과정을 가지고 한국의과대학에 들어가는 게 참 어렵거든요. 애들이 뭐 공부를 못하고 잘하고를 떠나서 교육 과정 자체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아예 전에는 이제 우리 학교 졸업하고 외국에 있는 프리메드 과정하고 한국에 와서 의전원해서 의사 된 친구들이 한 8명인가 9명인가 돼요. 우리 동문들 중에. 근데 이제 그게 어려워져서 아예 차라리 해외 대학에 가서 의대를 하고 들어와서 국내에서 의사 시험 치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렇게 해서 특정 대학하고 우리가 MOU를 해서 우리가 추천하는 학생들 그냥 무시험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는데 상당히 추진이 되고 있어요. 또 주니어 사관 트랙도 이거 뭐 될지 모르지만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되게 만들어야죠. 또 이 문경 야구부를 재창단했는데, 또 우리 야구부 권혁동 감독님, 잠깐 일어서 보세요. 돌아온 권혁동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까 제가 올라오는데 본부 운영단장님이 이사장님 51분까지는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지금 47분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들짐승, 승냥이, 들깨죠. 타조들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거다. 이야, 광야에 물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시게 할 거기 때문에 여기 있던 이 와일드 애니멀들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는 일이 벌어질 거다. 우리가 2026년에 기대하는 바예요. 그렇게 믿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21절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을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일이 잘 안 풀리고 뭐가 잘 안 되고 그러면 찬송을 하긴 하는데 억지 찬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기대 이상으로 막 사막에 그냥 강이 막 흐르고 광야에 막 길이 쫙 나고 이러면은 찬양하지 말래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우리가 2026년에 이 찬양의
경험을 할 수 있길 바라는 거예요. 와, 막 그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 우리 가운데 넘치고 넘쳐서 아마 하반기에 뭐 이거 비슷한 거 할 때는 여러분이 다 눈물바다가 돼가지고 막 이런 역사가 있는 걸 막 상상해 보는 거예요. 야, 이게 분당의 학교가 안 될 것 같더니 되네. 막 이러면서 막 그냥 막 이러면서 찬양하고, 야, 이게 JMA 막 꼴통만 올 것 같았는데, 야, 애들이 괜찮네. 막 이런 일이 생기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라띠아라는 상표로 그냥 세계인들이 막 주목하기 시작하는데, 그라띠아 때문에 태무가 물려갔다네, 알리가 물려갔다네, 뭐 이런 일이 생기면서 막. 아니 뭐 제가 지금 이런 선포하는데 왜 기분 나빠요? 이렇게 쳐다보고 그래요 그냥. 예? 그래서 결국 우리 꿈을 우리 하나님께서 실현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2026년 한 해 여러분 힘차게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